작은 서점. 대학의 영미 잡지 읽기 동아리에서 처음 봤을 때 노아 선배는 어딘가 다른 중력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금희 소설 체스의 모든 것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인 노아와 후배 영지, 국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꼬리를 물듯 이어지는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이어가고요. 김유리 MD와 함께하는 오늘 이 책도 준비돼 있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요. 골목길 귀퉁이 작은 서점 이미지가 프로필에 있는 저희 서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댓글로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도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르셔서 또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과 오늘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책갈피 벌써 2달 됐어요. 작은 서점 자체가 이제 2달 됐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소설가들은 성실하다. 이런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나요? 금시초문인데요. 저희가 만들려고요. 왜냐면, 이 작은 서점을 꾸려가는 그 힘이 우리 여기 출연하시는 작가님들이 그 성실함이 한 9알이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책 한 권을 이렇게 추천하고 또 같이 읽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원고도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아, 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후반부에 진행해주시는 장강명 작가님이 또 성실하기로. 다들 그러세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소설가들은 제 느낌이었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제 개인의 시간을 갖다가 뭔가 영감이 딱 떠올랐을 때 미친 듯이 막 밤낮 가리지 않고 쓰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제 그게 다 이제 탈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또 이제 풍류를 즐기다가 제 주변에 그랬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의 경험으로. 네. 근데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치 직장인 9 to 6 시간 지키듯이 이렇게 글 쓰신다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그래도 한 근 10년 했어서.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거 루틴을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해놔야 마음 편한 스타일. 그렇죠. 네. 뭐가 안 돼 있으면 막 불안한 스타일. 불안이 높아서. 그 루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 축적이 되면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게 뭔가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요. 딱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쉴 때 쉴 줄 아는 우리가 그걸 못해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프로그램 나오는 작가님들 보면 이렇게 성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잔소리 쪽으로 하는데 언젠간 이게 또 몸에 배겠죠. 네.
이게 사실 부모의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데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여기에 수록된 첫 번째 수록작이에요. 체스의 모든 것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 작가가 어떤 분인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김금희 작가님은 2009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소설집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작품이 소설집 표제작이기도 하고 단편 소설이기도 하고 상도 많이 받은 작품인데 그 작품이 KBS 단막극으로 드라마화가 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는 그 다음 소설집이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체스의 모든 것은 그것도 너무 좋은 작품이고 현대문학상을 받은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여기에 실린 게 다 너무너무 좋아서 뭘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쫙 봤는데 제가 체스의 모든 것에 밑줄 너무 많이 친 거예요. 정말 안 친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맞아, 난 이걸 참 좋아했지. 그러면서 오늘 이거 소개해드려야겠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그 문장들을 한 번씩 곱씹는 그런 패턴이 있으시군요. 읽다가 너무 좋으면 이제 연필로 치긴 해요. 네, 연필로 치긴 하는데 딱 이제 줄을 치게 되죠. 좀 약간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 우리 장유 작가님과 이제 2달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놀라웠던 거는요. 왜 그 동종의 어떤 그 작가, 업계 이제 작가들 소개를 항상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이제 젊은 어떤 그 마음에서는 질투도 나고.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타 방송국의 어떤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진행을 잘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질투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이 작가님은 이런 면이 좋고 이 소설은 이런 게 훌륭하고 정말 너무 아까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소설입니다. 항상 극찬을 해주세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작품만 가져오셨겠지만 근데 그런 열린 마음이 장유진이라는 그 작가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면을 좀 지적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않았는데 질투라든지 부러운 건 있죠. 특히 뭐가 부럽냐면 이 김금희 작가님은 제가 이제 대표작 뭐뭐뭐다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작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매년 책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창작 예술의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신인이고 이제 젊고 처음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할 때 뭔가 막 안에 들끓던 무언가를 막 분출을 해내고 조금 이제 어떤 반열에 올라가면은 좀 천천히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김금희 작가님이 정말 말빨리 많이 쓰시고 책을 많이 내셔서 독자로서는 너무 사실 행복하죠. 독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작가로서는 너무 부럽죠. 저도 이렇게 빨리 쓰고 막 다작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소설은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이 소설은 체스의 모든 것이 사실 발표됐을 때 그 문학상을 타면은 수상작품집이 나오거든요. 거기 실린 걸로 먼저 봤고 그래서 이 오직 한 사람의 차지가 나왔을 때 바로 달려가서 샀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사면 이 책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물리적인 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리적인 책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잘 기억나요. 이거 샀을 때 요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북토크 티켓이 끼워져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면은 티켓을 주고 그래서 북토크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북토크도 갔다 오셨어요? 네. 또 오늘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줄거리를 좀 같이 들으면서 인상적인 부분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체스의 모든 것은 99년도 세기말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요 인물이 3명이 등장하는데 화자가 영지라는 여학생이고 노아라는 남자 선배가 있고 또 국화라는 여자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지, 국화, 노아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저급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마음의 짝대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영미 잡지 읽기 동아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노아 선배가 딱 뭔가 그 시절의 신입생들이 괜히 뭔가 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선배로
어딘가 다른 중력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게 다른 중력에서 사는 느낌이었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죠. 뭔가 그러니까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좀 다른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남달라 보이는. 네. 그래서 뭔가 서울 출신이신데 왜 서울에 자취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족에 대해서라면 기대가 늘 배반당했다고만 해두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를 너무 매료시키고 그리고 잠깐 밴드 생활도 하고 여자 선배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어깨에 문신이 있고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영어를 잘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림도 잘 그리고 네. 이런 면들이 나인 영지 이 화자를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선배가 되게 자연스럽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되게 무기력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흥분해 있고 사람이 그리고 막 자해도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이프를 이제 다 같이 읽는 자리에서 퍼피라고 잘못을 읽은 네. 그 실수를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웃었죠. 그 단순한 실수니까 막 웃는데 자기도 그때는 막 웃어놓고 동아리방에서 머리를 벽에다 꽝꽝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인지 이 장면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쿵쿵 머리를 박을 때마다 나는 그 쿵쿵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국화라는 친구가 네. 들어와서 사실 되게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방에서 막 뭐가 자해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그 막 본드 만체하면서 이거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거 영자신문 뭐 이거 봤어? 이러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쓱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장면 또한 국화라는 사람은 네.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일화들이 이제 쭉쭉 나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노아라는 선배가 자기가 막 철학적인 어떤 그런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이거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네. 연락 바람 이러면서 자기 번호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지 화자가 여기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무도 이제 응해주지 않으니까 선배가 나한테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이 선배가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넘어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입생이잖아요. 내가 10대 시절에 느꼈던 타인을 바라보는 감각과 다른 감각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화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에세이가 어렵고. 네. 근데 또 막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선배가 이제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동아리방에.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이게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배가 등장하는 장면 네. 그리고 국화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네. 한번 잘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의 제목에 체스가 드디어 나옵니다. 네. 체스가 왜 제목이 좀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쵸. 이제 이때부터 체스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인데 네. 이 노아 선배와 영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틈에 이제 국화가 갑자기 오더니 영지를 싹 밀어내고 노아 선배랑 체스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옆자리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한 소외 상태가 그쵸. 된다는 것을 네. 엉덩이를 들어 옮기는 순간 느꼈다는 게 뻘쭘하잖아. 우리가 토론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네. 얘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줄도 네.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 여러 번 읽었는데 구석에 인조 가죽 소파 내가 이제 무슨 말이 멋있는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구석에 그 인조 가죽 소파에서 뿌드드드 아시죠? 네. 사람 일어날 때 소리가 나면서 국화가 딱 일어날 때 저는 항상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드디어 등장하는구나. 네.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영화 뭐 3대 등장씬. 아하, 네네. 그래서 뭐 관상에 이정재가 등장할 때, 네. 강동원이 우산 쓰고 등장할 때처럼 저는 한국 문학계 뭐 몇 대 등장씬을 뽑을 수 있다면 체스의 모든 것에서 국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소파에서 소리 내면서 드드드드 일어날 때 그것도 뭐 진짜 뭐 가죽 소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조 소파에서 드드드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진지한 분위기를 이렇게 확
물을 그쵸. 껴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심지어 좀 신경 쓰이던 이 국화. 그래서 아니 둘이 그 체스 경기를 하면서 그 끝에 약간 싸우잖아요. 그게 전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왜 싸우냐면 네. 저도 사실 체스에 대해 룰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체스를 할 때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체스의 룰이 왕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딱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너 이제 졌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너 패배를 인정해. 기권하는 기회를 주는 게 체스의 그 룰이고 매너인데. 네네.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네. 노아 선배가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화는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게임에서. 그러니까 왕을 쓰러뜨려야 된다고. 왕을 잡아야지. 네. 그랬더니 그게 룰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참 웃겨요. 막 싸우다가 원래 체스 그런 거야 아니야 막 싸우다가 좀 나가줘. 그 또 우울증 있는 그 노아 선배가 나가달라고 하니까 나가라면 네가 나가라. 국회가 이러면서 그래서 나 차 끊겨서 나 여기서 잘 거다. 그래서 내 택시비 주겠다. 얼마냐? 네. 5만 원이야. 그때 5만 원 아닐 텐데. 이러면서 또 막 약간 네, 코믹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나중에는 사실은 버스 있다라고 국화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국화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노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영미인의 레저 생활 책을 막 들고 다니면서 이거 봐. 내 말 맞지? 아닌데요? 그건 미국식이고 난 유럽식인데요? 네. 이러고 뭐 체스 협회에 있는 그 규칙을 막 갖다 주면서. 네. 그 국화는 아니에요. 전 프라이빗 룰을 그쵸. 지켜요.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둘이 삐딱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사랑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국화가 저는 제 룰은 그런 게 아니고 퍼블릭한 게 아니고 네. 프라이빗 룰인데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프라이빗이라는 말을 작가님 쓰신 것도 좀 의미를 담아서 쓰신 것 같고 나중에는 또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을 선물하잖아요. 노아 선배가. 네. 그래서 맞아요. 아니 그건 결정적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남자가 여자한테 핸드폰을 선물한다는 거는 뭔가 이거는 그린라이트인데 그걸 그쵸. 또 어떻게 묻어버리냐면 둘이 감자튀김을 이렇게 우리 감자튀김 쏟아 먹잖아요. 맞아. 다 같이 먹잖아요. 다 같이 먹는데 네. 노아라는 그 남자 선배가 그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맞아. 그럼 내가 먹을 게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정말 레알 성질을 내면서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나는 이 선배가 너무 멋있고 좋은데 국화가 이 선배를 막 그런 식으로 대하고 네. 그래서 욕을 하잖아요. 되게 유화적이잖아 그 선배. 네. 그러면서 막 감자튀김도 막 그러고 네. 막 잔돈도 막 안 돌려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화자가 뭐라고 느끼냐면 내 안에 무언가가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국화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선배는 힙하고 쿨한 우울한 청춘에서 네. 어딘가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흔한 20대로 달라졌다. 근데 선배도 계속 국화 주변을 맴돌잖아요. 그쵸, 네. 선배는 국화를 좀 사랑했겠죠. 이런 말을 해요. 선배는 국화를 참아냈고 그렇게 선배가 국화를 참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마음이 서늘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에서야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네네. 거기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군요. 네. 아니, 또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가 콩국수를 셋이 먹나요? 맞아요. 앞부분. 네. 그 노아라 선배가 설탕을 쳐먹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네. 이제 교수님이. 교수님이 그랬구나. 네. 그랬더니 이제 굳이 소금을 넣으라 그랬더니 설탕을 넣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세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 특히 국화랑 노아는 네. 20대 그 초반에 그 치기 어린 그 어떤 룰에 계속 반감을 갖고 네. 저항하는 그런 청춘들을 좀 묘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부분들이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네. 근데 나는 노아를 사랑하는데 노아는 또 계속 국화를 바라보고 그 나중에 이 장면도 참 좋아요. 그 어느 날 밤에 네. 이제 가면서 저는 뭔가 이때 화자가 마음을 좀 단념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걔는 자기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 국화는. 그러면서 어떻게 걔는 그런 말을 다 하니? 그러면서 얼굴을 막 감싸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저 같으면은 나는 마음을 접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99년도잖아요. 현재에서 노아 선배를 야 걔는 뭐 하고 지내냐 이러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낭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나의 대학 시절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90년대 이제 학번인데 네. 그때 꽈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자꾸 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꽈방이라고 요즘도 그러나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남녀가 이제 통과제리처럼 맨날 티격태격 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과두주 한 병에 짜장면 하나 시켜서 둘이 먹기로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여자애가 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가 더럽게 코를 박고 짜장면을 먹어서 같이 안 먹겠다고 확 나와버리는. 그래서 걔도 민망하고 이과도준 덜렁 이제 안 따진 채로 꽈방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사귀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아니 이렇게 사랑 싸움이었네. 이런 것들, 이런 티격태격했던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진실들 이런 것들이 좀 그 몇몇 장면들이 떠올리면서 네. 저도 이제 옛날을 돌이켜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뒤에는 네. 노아 선배를 다시 만나고 국화도 만나요.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국화를 만나서 한번 노아 선배 만나보라고. 오히려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뒤에 어떻게 끝나는지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소설이 좋은 이유가 그렇게 뭔가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떠올린다든지 뭔가 정말 잊히지 않은 장면들이 너무 많고 또 재밌고 사실은 이게 화자가 노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소설인 것 같고 이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이기는 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는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기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목이 체스의 모든 것인 것처럼 체스에 대해서 네. 체스의 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같지만 사랑의 감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네. 그래서 A를 말하면서 사실은 B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점이 참 세련되고 멋지고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짧지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힘이 아닌가. 네. 이 소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장유진의 책갈피 김금희 작가의 소설집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중에서 체스의 모든 것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곡 이어주실 건가요? 그 코난 그레이의 네. 체크메이트라는 곡인데 사실 저 체스 잘 몰랐는데 체스 끝날 때 체크메이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왕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쵸? 딱 이제 너 패배를 인정해. 너 네. 이제 너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사실은 노아 선배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체크메이트란 곡을 가져와 봤고 저도 코난 그레이란 이 가수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완전 요즘 가수, 요즘 힙한 가수인 것 같아요. 요즘 뭐 MG라고 하지만 M과 G는 또 다르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MG끼리는. 네. 정말 젠지 세대의 가수니까 자기 어디 기획사 소속돼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이제 자기 채널로 음악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앨범도 내고 하게 되는 이런 멋진 가수인데 하필 또 체크메이트란 곡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사랑 또 특히 젊은이들 사랑을 할 때 약간 기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뭐 이긴다 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싸움 같은 걸 하는 거를 체스에 비유해서 네. 너가 이긴 것 같지? 너 체크메이트야. 이런 식의 가사가 있어서 너무나 딱 어울려서 찰떡궁합의 성곡입니다.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뭐 읽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모든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김유리 MD님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엄청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도서전에 저희 회사도 처음 나갔는데. 처음 나가는 거예요? 네, 부스를 차려서 나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문학 담당이다 보니 여러저러 끼인 게 많아서. 관여하는 데가 많아서. 네.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부스를 차려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 독서 근력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독서 근력 테스트. 네, 독서 근력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설치 작업을 좀 해두었고. 근력을 어떻게 독서 근력이라는 게 뭘까요? 책을 한 권 읽느냐, 두 권 읽느냐 그 중에서 이제 문학 코치, 그러니까 트레이너처럼 문학 코치를 뽑고 이런 거를 제가 작업을 했던 터라 그쪽 행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독서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PT 받는 것처럼. 네. 1대1 PT처럼 당신의 문해력은 증진시키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좋네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그 재미에 탄력을 받아서 읽게 되는데 뭔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또 끝없이 먼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저도 이제 한동안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요즘 다시 책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너무 이게 또 삶이 풍족해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거북의 시간이라고 4월 1일에 출간되긴 했는데 5월 23일이 사실 좀 지나긴 했는데 세계 거북이의 날이래요. 그래서 이 책이 유난히 눈에 들어와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사이 몽고메리의 거북이의 시간. 네, 사이 몽고메리가 지금 60대가 됐거든요. 네. 그 나이대에 미국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거북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거북이를 키워봤고 그래서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거북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사이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나아가 야생동물을 만나기 위해 아마존까지 떠나는 그런 야생동물 학자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 거북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자기한테 가장 큰 키워드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거북이를 위한 병원이 된 배경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60대가 돼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제 거북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사실 파충류지만 이제 큰 사고가 종종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이 습지가 많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사고는 이제 토종거북 같은 경우 대부분 밀수 집단의 타겟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북이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약간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밀수 집단에서 약간 낚싯바늘 큰 걸 만들어서 습지에 던져가지고 거북이를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 늑대거북 중 하나는 화살이 꽂혀서 구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쏜 화살이 거북의 그 오른쪽 목에서 얼굴 앞쪽을 비스듬히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 없지만 이제 움직일 때마다 화살대에 거북이 눈썹이랑 코가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 같은 경우 이제 정말 밀수꾼의 그 타겟이 될 뻔했네요. 네. 잡혀갈 뻔했네요. 진짜요. 그래서 보호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화살대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쇠뇌용 볼트라고 화살촉을 이렇게 보통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화살이 아니라 전문 밀수꾼들이 쓰는 볼트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철 없는 장난이 아니라 밀수꾼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네, 이 에세이의 특별한 지점이 또 여기에서 나오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결국엔 밝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거북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 거북이한테 이름을 로빈후드라고 지어주면서 로빈후드의 상처라든지 로빈후드가 어떻게 재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만 나누게 돼요. 그래서 가해자하고 밀수꾼은 사실 지탄받아야 하고 추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우리에게 약간 가해자의 잔인함이나 그 공포보다는 로빈후드가 거북이로서 한 생명체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회복 가능성에 집중해서 묘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북이 하면 정말 장수의 상징, 건강 뭐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미국도 좀 그런 비슷한 또 믿음을 갖고 있네요. 동물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근데 이제 밀수 말고도 또 거북이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더 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는 바로 차라고 합니다. 차요. 네. 이제 야생 거북은 보통 인간의 생각처럼 그 습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평생을 그 습지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막 돌아다녀요, 막 거북이들이. 네. 철마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금방 길도 건너야 되고, 뭐 주택가도 오고, 뭐 진짜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수거북이라면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암거북이라면 이제 알을 낳기 위해 산란지를 찾아서 1년에 한 번은 꼭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거북이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이제 큰 도로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하는 길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과반수 사고들이 대부분 교통사고가 당해서 오는 거북이들. 로드킬 당하는 거북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북이는 등껍질이 약간 딱딱하고 사실 엄청난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지 못한 채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이고, 그게 더 정말 처참한 광경이겠네요. 네, 그래서 내장이 터지지 않는 이상 거북이는 죽음도 늦게 찾아온다고 해요. 그 수술 과정이 정말 상세하게 되어서 이거 보다 보면 이 거북이의 시점에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프겠다. 이게 마취도 거북은 인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 거쳐서 이렇게 마취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장도 천천히 뛰고 약간 오래 사는 이 비결이 그렇게 천천히 변화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이 본인이 수의사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까지 거북이한테 온 힘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놀랍고. 근데 왜 거북이였을까요? 이 멸종 위기에 동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거북 연맹에 나오는 이제 2명이 주인공이긴 해요, 사실. 근데 그 둘 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가 아닌데, 거북이가 사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장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거북을 소유하거나 거북의 일부분을 먹거나 하면 자기가 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장수의 동물이자 신성화되는 약간 존귀한 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죠. 네. 거북이 그렇다 보니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장수하는 고귀하고 신성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한테는 그런 거죠. 나의 장수를 도울 그냥 한낱 동물처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동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는 그냥 내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로 약간 전락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북이는 아시다시피 지금 멸종한 공룡이랑도 산 되게 태고적 동물이잖아요. 네.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빙하기 거치고 소행성 충돌까지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인간보다 더 지구에 오래 살았던 동물로서 존중해야 한다. 그 지점에서 그 수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이 거북이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거북이에 대한 우리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았던 거북이에 대한 존중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거북이를 또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계속 잘 살게끔 구해 줌으로써 미래 세대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나온 한 운동가도 어떤 종을 소멸해서 구하려면 한 사람의 일생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을 해서 딱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시를 보면 거북의 눈만 봐도 신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겼더라. 근데 그냥 파충류는 아니에요? 제가 파충류가 맞긴 한데 그 약간 목을 빼고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활동가들이 그 눈이 너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왜 눈이 특별할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북이는 어디에서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끝까지 보면서 집중하는 그 모드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절실하게 집중하거나. 그래서 우리 왜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도 그냥 앞만 보고 꾸준히 가는 게 거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북이를 보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북이의 눈빛을 보면서 약간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또 읽혀진다고 해서 거북이의 눈 때문에 더 특별하게 거북을 여기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에세이에서 나옵니다. 네.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많은 거북이의 회복기, 구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거북이가 있을까요? 저자 사이 몽고메리가 거북 구조 연맹의 인턴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거북 이름이 그 늑대 거북 종류인데 파이어 치프예요. 제 이름에서 약간 연관성이
느껴지겠지만 파이어 치프가 사실 매년 소방서 옆에 큰 연못에서 살았던 약간 왕자 같은 느낌으로 50년 동안 살았던 거죠. 파이어 치프요. 네. 제 발음의 문제가 아니까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파이어 치프라고 이게 무슨 네네. 근데 그 파이어 치프가 여름을 나는 연못이랑 겨울을 동면하는 연못이 달랐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두 연못을 오가는 걸 소방관들이 사실 뭐 20몇 년간, 10몇 년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오래된 소방관은 거의 자기 일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본 거죠. 네. 그만큼 이 파이어 치프에 대한 사랑이 다들 넘쳤는데 네.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파이어 치프가 트럭에 치이고 맙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치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북이 등껍질이 있어가지고 완전 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깨진 걸 가지고 자기 연못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거북이가 갇혔으니 좀 구출해달라고 구조연맹에 연락을 하게 되고 구출하고 나니 척추 부상으로 뒷다리가 완전 마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 전체 직원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파이어 치프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구조연맹에 연락을 하고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트럭에 치였는데 이게 구조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믿겨지지 않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도 이렇게 되면 사실 죽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북의 특별한 능력이 여기서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아나요. 네. 태고적 동물이라는 워딩이 있듯이 척추가 부러지면서 이제 뒷다리가 완전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조직이 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척수가 두 동강 나는 경우에도 살아남은 거북이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잘려도 5일 동안 심장이 뛰는 동물이 바로 거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북하면 그저 그냥 느린 동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 느리다는 특징 때문에 심장도 느리게 뛰고 노화도 느리게 되면서 오래 장수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간 개념에서 죽음도 이제 늦게 거북이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의 구조와 치료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 치유될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거북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북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도 있고 단체로도 있어서 보는 내내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거 참 읽어서 그 아이들이 혹시 거북에 관심이 있으면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런 면도 좋은 어떤 교육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이 모든 종과 생명과 공존해야 되는 이유 또 그 과정을 그리는 굉장히 또 이색적인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거북이를 위한 휠체어도 만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장면들 보면 인간하고 다를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거북이를 좀 조심히 다뤄줬으면 혹은 차 운전할 때 이렇게 조금만 좀 주의하면 그렇죠.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네. 이렇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진짜 정말 책도 너무 다양한 주제로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이 몽고메리의 거북의 시간, 예쁜 표지와 함께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또 거북에 대한 또 재밌는 정보들이 엄청 많네요. 자, 오늘 이 책 또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유리 M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에 이어서 오늘 이 책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소개된 책의 정보는요. 작은 서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서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8910님께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야간에는 동네 편의점에 있는데요. 사실 먹고 사느라 책과 멀어진 지 좀 됐습니다.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작은 서점 틀어놓고 있다 보면 옛날에 읽던 책도 떠오르고 읽고 싶어서 영수증 뒤에 독서 리스트도 적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방송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면 문자 때문에 저희가 진짜 힘이 납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이런 소중한 의견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끝곡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띄워드리면서 작은 서점도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